자, 여러분, 명나라 청나라를 보시기 전에 잠시 첨부 파일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실에 중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 때 지배계층은 호족이었죠. 위진남북조, 수단까지 문벌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원나라 때는 사대부인데 잠시 5대 십국 때는 형세후가 있습니다. 형세후는 여러분 사대부의 그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대부의 처음 단계. 그리고 이제 명청은 신사 또는 향신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잠깐 한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처음에 지배계층은 지방호족이었죠. 그러다가 이 지방호족이 문벌귀족이 됩니다. 음서제가 실시가 되죠. 이제 과거제도 반대죠. 음서제도는 시험 보지 않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고위 관리면 오품 이상의 관리면 자식은 시험 보지 않고 되는 거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했다가 친원파들이 집권합니다. 권문세족, 원간석기가 되면서 친원파인 권문세족이 집권하죠. 그리고 이제는 신진사대부가 진출하면서 이제 이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유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는 여러분 원시유교입니다. 그러다가 훈고학, 그러다가 성리학, 자, 그러다가 양명학, 실학, 고증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양학도 있습니다. 공양학. 이런 것들이 유교의 종류인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족은 여러분 향거리 선제, 지방 관리가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중앙 관리로 진출하죠. 자, 훈고학은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유행했습니다. 한당유학. 여러분 진시황제가 어떻게 했죠? 분서경유를 했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탄 책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경전을 정리하는 거죠. 훈고학. 자, 이제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도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전시, 왕이 여러분 등수를 결정하는 전시는 송나라 때 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거 제도는 송나라 때예요.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여러분 이미 고려 이 음서보다 먼저 과거 제도가 나옵니다. 이 과거는 여러분 광종 때 이미 나왔고 음서는 성종 때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고려는 여러분 과거보다 음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선은 음서보다 과거가 더 중요시돼요. 여러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탄생한 것은 단순한 지배층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적 진보입니다. 고려는 여러분 혈통 중심의 사회였죠. 음서가 중시됐으니까. 근데 조선은 이제 과거가 중시되니까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과거지도는 여러분 진정한 과거지도가 아니었는데 조선의 과거지도는 고려보다는 훨씬 진보된 상태의 과거지도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때 과거지도는 전시가 없었어요. 진정한 과거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송나라 때 진정한 과거지도가 나오죠. 그리고 성리학이 나오죠. 철학적인 유교. 훈고학에다가 여러분 선종을 합치죠. 이 성리학은 여러분 꼭 선종뿐만 아닙니다. 이 성리학은 여러분 기존의 훈고학에다가 선종도 합쳤고 그 다음에 도교도 합쳤던 겁니다. 이게 성리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는 여러분 사대부랑 비슷합니다. 신사, 향신층인데, 그러니까 향신층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 사대부는 이 현직 관리들 중심이야. 현직 관리들, 공무원 중심이라면 이 향신은 그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약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대부, 향신 비슷한데 신사는 이제 공부한 학생들까지 과거를 준비한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때 양명학이 나와요. 그리고 실학이 나오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가 뭐냐면 양명학은 이 성리학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죠. 성증리,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입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명학은 여러분 마음을 강조합니다. 심증리, 인간의 마음을 강조해요. 심증리. 자, 그리고 이 성리학보다도 더 인간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게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은 여러분 심증리, 그 다음에 평등을 강조한다.
실학은 여러분 경세치용이죠. 경세치용.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데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데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고증학은 여러분 실사구시,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드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실사구시, 어떤 주장할 때 반드시 논거가 있어야 돼요. 공양학은 여러분 이제 현실 개혁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실 개혁을 강조하는 게 공양학.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왼쪽으로 정리하면은 명나라 초기에는 성리학이었는데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양명학, 경세치용을 강조하는 실학, 우리 청나라 때는 실사고시를 강조하는 고증학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조세제도를 보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는 여러분 이미 북이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북이부터. 수나라, 당나라 되면 더 발전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안사에 난 이후에 양세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세법은 빈부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균전제는 균등과세라면 양세법은 빈부의 차이를 인정해.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적게 내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거 좀 오바고 명나라 때는 여러분 일조편법,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 청나라는 지정은제. 야, 이건 괜히 있는 것 같아. 너무 심하고. 자, 당나라는 국제적, 귀족적입니다. 당나라는 땅이 넓었죠. 국제적. 그리고 몽골 귀족이 지배했어요. 자, 송나라는 땅이 적었습니다. 국수적. 그리고 사대부가 집권했으니 사대부는 서민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국제적, 서민적. 원나라 땅 넓었죠. 국제적.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예, 사대부가 집권했을 때는 여러분 또 서민의 지위도 상승합니다. 사대부가 집권해. 사대부는 좀 검소해. 그리고 또 이때 서민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해서 서민적입니다. 자, 명나라는 여러분 국수적, 서민적, 실용적을 표방했고, 그리고 여러분 북위는 침투왕조죠. 침투왕조. 요, 금, 몽골, 정복왕조입니다. 역시 청나라도 정복왕조가 되죠. 또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난징에서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왕은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이 여러분 반원 정책을 폈고 친명 정책을 폈습니다. 반원 친명 정책. 자, 홍무제는 여러분 황제권을 강화시킵니다. 재상제를 폐지하고 황제가 모든 행정을 총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갑제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리가 있죠. 면리제. 면 안에 리가 있잖아. 그럼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이갑제가 나와요. 우리나라 면리제로 이해하시면 되고, 예, 어린도책 보세요. 어린도책을 보면은 이게 꼭 물고기 비닐 모양 같죠. 물고기 비닐 모양. 그래서 어린도책이라고 합니다. 토지대장이라고 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토지대장이 어린도책, 그 다음에 호적, 몇 호가 사는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적은 노트가 부역황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했어요. 양안을 어린도책, 호적을 부역황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리했고, 학교와 과거제를 정비했고, 유교를 반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은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백성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유교 교육을 강화시킨 거야. 자, 홍무제가 있습니다. 홍무제의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 아들이 건문제입니다. 건문제. 홍무제의 손자죠. 이 건문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영락제가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를 찬탈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영락제, 이것을 여러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난의 변. 자, 삼촌이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를 찬탈합니다. 자, 우리 세조 때 뭐랑 비슷합니까? 개유정난.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죠. 개유정난. 자, 원래 이 영락제의 근거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고 홍무제가 난징에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자기 근거지인 베이징으로 수도 옮깁니다. 그러니까 홍무제는 여러분 수도를 난징으로 정했는데 영락제는 황제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 근거지인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금성을 건설하죠. 자, 몽골 원정했고 베트남 복속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일본사에서 배울 건데 일본이 이때 무로마치 막부였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에게 막부와 가막 무역을 실시합니다. 자, 이 가막 무역은 뭐냐면 조공 형태의 허가 무역이에요. 자, 이 조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임금과 신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임금이 되고 일본은 신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임금한테 선물을 바쳐. 그럼 임금은 선물을 받고 고맙다. 너도 이걸 받아라.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락제가 일본에게 허가를 해주는 거야. 이 조공 무역을, 그 무역을 가막 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강경파들은 뭐 이걸 엄청나게 뭐 부끄러워합니다. 명나라를 임금으로 모셨다고.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와 가막 무역을 합니다. 일본과도 무역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여러분 지금 티무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이 티무르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 티무르 왕조는 티무르가 세우는데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그랬습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다가 티무르가 죽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 원정은 실시되지 않아요. 그럼 명 입장에서는 이 티무르가 또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한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 야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 영락제가 난징을 정복했습니다. 난징을 점령해서 건문제를 찾았는데 건문제가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탈출한 겁니다. 그럼 이 쿠데타가 성공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건문제를 찾고자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의 대함대가 진출해서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중국 상인들이 진출합니다. 그것을 화교라고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영락제 때 잘 나갔는데 여러분 이건 뭐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오랑 정화의 대함대랑 비교한 건데 비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지도는 여러분 이 정화의 대함대를 통해서 화교가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서무역 진출을 이 콜럼버스보다 정화가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건데 아쉽게도 이 동서무역은 나중에 유럽이 주도하게 되죠. 자, 이 영락제 되게 잘 나갔는데 이제는 황간 정치, 내시 정치로 이제는 내정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몽골족과 왜구가 침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북로 남해라고 그래요. 북쪽에서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에서는 여러분 이 몽골이 오이라트와 타타르로 나눠졌었는데 이제 이들이 침략을 한다는 거죠. 오이라트, 타타르. 몽골 다음에는 오이라트 타타르예요. 이 몽골이 오이라트 타타르로 갈라졌어. 이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아까 무로마치 막부와 가방 무역을 했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왜구가 중국 남쪽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 출병하면서 재정이 악화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개혁을 했었습니다. 개혁을 했었어요.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개혁을 했습니다. 일조 편법 같은 개혁을 하는데 제대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반란군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조 편법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청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 누르하치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금나라는 아구다가 세웠죠. 아구다. 자, 이 후금은 누르하치가 세웠어요. 이렇게 후금이 잘 나갔던 이유는 팔기군 체제였습니다. 이 여진 부족들을 8개로 나눠서 이 지배자가 이 8개를 완전히 장악했던 거야. 그래서 이 후금이 이렇게 잘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금나라는 뭐가 있었어? 금나라는 맹한모국제죠. 맹한모국제라면 후금은 팔기제입니다. 이제 명나라 정복 이후에도 팔기제는 그대로 가요. 팔기군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노경이란 부대도 생깁니다. 노경이란 부대는 한족 부대예요. 여기는 이제 여진족 뿐만 아니라 몽골도 있습니다. 몽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진족들은 팔기군을 하고 한족 부대는 노경 체제가 유지됩니다. 청나라 때. 자, 누르하치 다음에 홍타이지인데 홍타이지는 몽골도 정복했고
이제는 여진족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진족 플러스 몽골이 됐으니까 후금이란 말은 안 맞는 거야. 금은 여러분 여진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몽골 플러스 여진족이 됐다. 그래서 국호를 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후금일 때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묘란이었어요. 조선에게 형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자, 국호를 청으로 바꾸죠.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 이때는 정묘호란이었죠. 근데 이제 병자호란이 됩니다. 이때는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인조는 여러분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지만 결국 송파, 삼전도까지 가서 홍타이시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게 되죠. 그래서 군신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홍타이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순치제가 있습니다. 이 순치제는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선 정벌을 합니다. 이때 조선의 효종과 함께 러시아를 정벌합니다. 러시아가 조금만 남진하니까 이 순치제는 조선의 효종과 함께 손을 잡고 나선 정벌을 꾀했다. 이 나선이 우리나라 말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자, 순치제, 그 다음에 이제는 강희제인데 강희제는 중국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3번의 난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청이 있었고 명이 있었습니다. 명의 수도가 베이징이죠. 베이징인데 여기 이제는 산하이관이라고 있어요. 이 산하이관에 오삼계라는 명장이 거의 40만, 50만의 대군을 이끌고 청을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거야. 이 오삼계 40만, 50만의 공수부대를 이끌고 있었어. 딱 버티고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청이 공격하고 이쪽에서는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생겼습니다. 이쪽에서는 60만 명이 막 올라오고 있어. 이렇게. 여긴 청이 오고 있고 여긴 이자성의 농민반란군 60만 명이 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명나라 황제는 오삼계한테 산해관을 포기하고 베이징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자성이 빠르게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오삼계는 산해관을 포기하고 베이징으로 가다가 소식을 들은 거야. 이자성한테 정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삼계는 황당한 거예요. 이쪽은 청, 이쪽은 이자성. 어느 쪽에 항복을 해야 되는가? 청이 항복을 하게 되면 민족 반역자가 되고 이자성한테 항복하게 되면 명나라 배신자가 되는 거야. 황당한 거죠. 그렇다고 혼자 버틸 수도 없어.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자성한테 항복하기로 결정해요. 왜? 청한테 항복하면 민족 반역자가 되니까. 자, 이자성한테 항복하려고 했는데 이자성의 부하가 오삼계의 애인을 건듭니다. 베이징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화나가지고 청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오삼계는 그러니까 청나라는 오삼계의 도움을 받고 베이징을 탈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명나라는 이자성이 정복한 거야. 그럼 이자성을 누가 몰아낸 거야? 청나라가 몰아내준 거죠. 그래서 청나라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오삼계는 여러분 이렇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오삼계랑 또 친구 2명이 있어요. 여기다가 3개의 번을 설치해 줍니다. 3번. 예, 거의 반독립적인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강희제는 이제 이 3번을 철회시키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걸 과감하게 진압해요. 자, 그리고 대만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최종으로 몰아내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자, 밑에 지도 나오죠. 이 러시아 청나라 영토가 이렇게 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그 다음에 여기 영토는 여러분, 여기 영토는 카흐타 조약이라고 있어요. 예, 이쪽 영토는 네르친스크 조약, 이쪽 영토는 카흐타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그 카흐타 조약은 써주세요. 옹정제 때 맺어집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죠.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해서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황제한테 집중시켜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옹정제는. 자, 이것도 여러분 그 첨부파일에 있는데 황제의 권력이 계속 세집니다.
송나라 때는 여러분 문화성을 폐지했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게 3성이잖아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문화성을 폐지했다면 명나라 홍무제는 재상제를 폐지해요. 즉 중서성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영락제는 내각대학사를 설치합니다. 내각대학사, 그러니까 황제 보좌기구를 만든 거예요. 황제 보좌기구.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단점이 생깁니다. 이 내각대학사. 내각대학사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다 보니까 내시의 힘들이 많이 커져요. 환관들. 자, 옹정제는 군기처를 만들어요. 민정보다는 군정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한족 중심에서 만주족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군기처. 그래서 황제의 권력이 더 강화돼요. 청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한족과 만주족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군기처만큼은 만주족 중심으로 바꿉니다. 자, 청나라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했는데 변발이나 호복은 무조건 중국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합니다. 그리고 비방도 금지해요. 하지만 회유책, 장관을 한 명을 만주족을 뽑았으면 한족은 중국인으로 뽑는 거예요. 여진족이 여러분 만주족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그리고 명제도를 따랐고 사고전서, 4개의 창고에 책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인데 사고전서, 그 다음에 강의자전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하나 안 한 게 있죠. 건융제는 여러분, 건융제는 우리 지도를 볼까요? 이 건융제는 티벳, 그 위에 건융제 써 있죠. 티벳, 그 다음에 신장, 칭하이 이쪽을 정벌 합니다. 그래서 이 건융제 때 지금의 영토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영토. 그리고 이 건융제 때는 이제 5개 족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는 거죠. 한족, 만주족, 몽골족, 그 다음에 티벳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신장 이쪽에도 있죠. 이 5개 민족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준가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준가르부가 있었어요. 신장에. 이 준가르부를 정복하면서 이 신장이 건륜제 때 중국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족, 만주족, 몽고족, 티백, 신장은 이제는 위그르족. 이들이 만든 게 이제는 준가르부인데 이 준가르부까지 정복하면서 5족을 완전히 통치하게 됐다. 중국의 기본 민족인 5개를 다 통치하게 됐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마, 담배, 옥수수 같은 외래 농작물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농업 생산도 향상되면서 이제 양쯔강 중상류가 쌀 생산 중심지로 개발된다라는 말이 써 있죠. 잠깐 오른쪽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원래 이 하류가 양쯔강 하류가 곡창지대인데 명나라 중기 때는 여기가 곡창지대가 됩니다. 쌀 생산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류는 쌀보다는 면화와 뽕나무를 생산하게 됩니다. 면화와 뽕나무. 그래서 면직물과 견직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여기가 쌀 생산 중심 지대였는데 일로 옮겨져.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면화와 뽕나무를 심어요. 이 청나라 때는 이 스촨 지방, 이 스촨 지방이 곡창지대가 됩니다. 더 옮겨지는 거야. 그리고 이 지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 알아주는데 이 징떠전이라고, 이 징떠전에 여러분 이 도자기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여러분. 징떠전의 도자기. 자, 여러분 대상인 집단이 이제 성장하는데 써주십시오, 여러분. 산시, 그 다음에 신안 상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대상인 집단이었습니다. 산시 상인, 신안 상인. 자, 그리고 공소라는 게 등장합니다. 공소는 여러분 동업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회관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회관은 여러분 동양인 조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행작 배웠었죠? 행작. 상인 집단, 행, 수공업 집단, 작. 그죠? 비슷한 거죠, 여러분.
공서회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여러분, 자, 은이 중요한 화폐 수단이 됩니다. 자, 이 일조편법은 여러분 아까 그 장거정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모든 세금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인두세, 인두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리고 토지세, 인두세, 토지세로 딱 모든 걸 합해. 그리고 수단은 뭐다? 은으로 내는 거야. 은 하나로 내는 거야. 일조편법. 청나라는 여러분 지정은제인데 일조편법은 인두세와 토지세잖아. 근데 이제 토지세만 내는 거예요. 이게 지정은제입니다. 토지세만 내는 거. 모두 공통점은 은으로 낸다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지배계층은 신사층이죠. 향신층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전직관리, 현직관리, 그 다음 관리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까지 다 말하는데 조선의 양반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조선의 양반하고. 자, 역할, 향촌사에서 치안유지, 민중을 교화했고 지세, 증세 등 세금 걷는 것까지 담당했습니다. 부역이 면제됐고 조그만 범죄 같은 경우는 면책을 당했습니다. 자, 유교를 보면 자, 성리학이었죠.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평등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행합일,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양명학은 실천성을 강조하고 인간평등. 자, 평등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서민교육과 서민의 지위 양사에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실학도 있죠. 이 사이에. 실학은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거다? 경세, 치용. 자,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데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경세, 치용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증학은 아까 설명했었죠. 자, 실사고시.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드시 논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역시 서민문화가 발달해요. 송원 때도 서민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삼국지, 연희, 서유기 등이 유행하는데 좀 오른쪽에다가 명나라 4대 소설 하면은 여러분 이 삼국지, 연희, 서유기에다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수호전도 있고 금병매도 있었습니다. 이 명나라 4대 소설입니다. 그리고 청 때는 홍루몽이 유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민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오른쪽에다가 좀 써주십시오. 서민들이 의식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 써주십시오. 여러분 항조운동도 나와요. 그 다음에 노변, 그 다음에 직용의 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 항조운동은 뭡니까 여러분? 조세를 내는 걸 거부하는 거죠. 조세를 내는 걸 거부하는 거고, 노변은 이 노비들이 신분 해방운동을 펼쳐요. 자, 직용의 변은 여러분 직조공장. 자, 직조공장의 노동자들이 세금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해요. 그래서 서민문화도 발달하니까 서민들의 의식이 발달해서 항조운동, 노변, 직용의 변 같은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적 보시면은 이 고금 도서 집성, 이게 백과사전인데 이게 우리나라 정조 때 수입이 됩니다. 정조 때. 고금 도서 집성이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인 청나라 시대 백과사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서양 문물의 전례를 보면 자, 이제 해금 정책을 완화시키면서 서양물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해금 정책은 여러분 이제 명나라, 이 청나라가 말 그대로 바다를 통제한 겁니다. 바다를 통한 해상무역을 통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명나라도 여러분 단지 뭐만 인정한 거야? 조공무역만 인정한 겁니다. 조공무역 말고는 다 금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와 했던 조공무역이 여러분 가만무역이었죠. 그 조공무역 말고는 다 금지시키는 거야. 청나라도 처음에는 이 해금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왜? 명나라 세력이, 잔존 세력이 반발할까 봐. 명나라를 지지했던 마지막 세력이 여러분 대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희제가 그 명나라를 지지했던 마지막 세력인 타이완을 정복하게 되죠.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성공 집안이 대만, 타이완에서 명나라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강희제가 삼벌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도 완전히 정복되면서 이제 명나라 잔존 세력을 다 없앴다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 강희제 이후에는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됩니다. 더 이상 명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금 정책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면서 서양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물론 이 명나라 때 해금 강희제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 자, 이 사람은 이미 명나라 때 왔던 사람이에요. 명나라 때 왔던 사람인데 천주시리, 천주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지복유설에서 이 천주시리를 소개했습니다. 천주교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수광은 여러분 이 천주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와 같은 황당한 종교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곤요만국전도 이게 들어와요. 이 곤요만국전도 이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곤요만국전도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그래서 딱 보니까 중국이 천하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중화 사상이 깨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테오 리치는 이 서광계라는 사람과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도 번역합니다. 누구랑 같이? 서광계라는 사람과 같이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오 리치, 아담샬 이런 것들이 다 애수입니다. 애수.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이 위축되자 카톨릭을 부흥시키려고 예수회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아담샬은 역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역법이 시언역입니다. 이 시언역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효종 때 김육이란 자가 주장해서 우리나라도 이 시언역이 채택이 됩니다. 이 시언역은 여러분 태음역이 근간이에요. 태음역에다가 태양역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부합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포를 이제는 제작하는데 홍위포라고 그래요. 홍위포. 이때 대포가 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위포 제작 기술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담샬은 천문대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카스틸리오네는 서양식 화법을 전파했는데 밑에 이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팔기병의 모습이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죠.